권사님으로는요, 자유소 국민운동의 이사장이신 우리 이두호 이사장님, 오늘 아마 일정이 바쁘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자유소 국민운동 대표 이두호입니다. 멸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스탄 대사가 다음 월요일날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러죠. 온다는 목적은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는데 앞장섰고, 저번에 네 분께서 오셨는데 그때 단장을 하셨고, 6월 26일 또 6월 30일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상하원 청문회에서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런 영화를 상영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분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공항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자처에서 지금 제2의 맥하더 사령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총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총칼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엄중한 그런 상황에 엮여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많았지, 지금까지 지금처럼 저 중국과 이렇게 합작하고 이런 사람이 그 국가 원수에 올라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엄중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다시 그 리뷰를 하고 갈까요? 한번 하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에 단초를 한번 생각할까,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지만 군번 없는 학도병들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응해서 포항에 상륙작전에 임했어요. 이분들은 아마 총을 한 번도 쏘지 않고 군번도 안 받고 그렇게 그 상륙작전에 임했을 겁니다. 그때는 낙동강전투 아주 치열하게 해서 일태하는 그런 상황에서 포항 상륙작전 한다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인민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이 경계를 하면서 거기에 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운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학도병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젊은이들을 총도 제대로 쏘지 않고 훈련하는데 급하게 간다고 했을 때 의문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섰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학도병의 심정으로 우리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에 나서고 있는 이 모스탄 대사를 환영하고 우리가 그분한테 협력을 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학도병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원들이 학도병으로 지금 스스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질타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뭐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선관위 직원 중에서 양심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학도병력화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를 하는데 그 이미 분류를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임기 파일을 생성하는데 임기 파일 원래 생성한 것은 제쳐두고 거기 조작된 파일을 선관위 서버로 보낸다. 이 얘기를 발설을 했어요. 그게 5월 26일 날, 3월 20일 날 스카이데일리에 그 이용돈 PD의 내용을 그 취재 내용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돈 PD하고 제가 협력을 하다 보니까 PD의 생명은 취재진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나는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투표지 분류기에 이러해가지고 조작한다. 이런 얘기를 현가만 와도 대단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 제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그 분의 인적사항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사실 확인해 가서 국민한테 밝혀라 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는데 한 2주일 있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여하튼 아는 것만은 저는 낫다고. 왜 아는 것만 낫냐면은 직원이 2사람이 나왔는데 저한테 이게 내부 폭로라고 했는데 내부 폭로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묻지는 않았지만 만일 틀렸다면 내부 폭로자가 아니었다면 그 즉시 현장에서 아니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말을 하든 눈치로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건 내부 폭로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내부 폭로자 맞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굳게 생각하고 자 이분한테 용기를 줘가지고 뭔가 이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6월달에 부정선거 밝혀자는 4분이 왔을 때 이분들과 접촉을 해서 이분들이 그 내용을 조작 내용을 똑바로 미국 조야 내지 무국 법무부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은가만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다른 말로 봐서는 이미 영화에 자기 얘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그냥 침묵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나는 그분한테 이 방송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오스탄다를 만나서 당신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내용을 확실히 얘기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선관위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의 그 내용은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 몰라요. 누가 잘 아느냐? 공무원이 위탁한 회사다. 이 민간 회사들이 잘 압니다. 민간 회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민간 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이게 부정선거를 내들었냐. 선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해킹 내지 이 부정선거를 저질리 모른다. 내 3,20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이 아니란 얘기다. 해킹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침투를 하려는 그런 행동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감사원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이 감사하는데 878건이 분명히 의혹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878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 이 뭡니까 직원으로 그냥 공개 모집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채용해서 직원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는 친인척이 들어가면은 부정선거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침묵하겠죠. 그러니까 침묵하라고 경력직 직원을 친인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관위는 친인척을 데려다가 부정선거를 일부러 발생하지 않도록 차범틀로 막고 입을 틀어 막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저를 선관위는 고발해도 됩니다. 감사원에 이렇게 감사원에서 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선거 관리에 관한 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권 관리자로서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주권은 파는 겁니다. 이자들은 주권 파는 자 선관위 해체하라! 주권 파는 자 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그래서 선관위를 우리는 모면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격이 적어도 15위권 그리고 국방에서는 한 5위, 6위권에 있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원시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 짓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방산물자를 저 자유민주국가에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 여기는 공산국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민주국가한테 미국을 비롯해서 한미동맹에 의해서 방산물자를 생산해서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이 이재명 같은 이런 정복 친중 세력과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격이 달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실수했다. 부정선거였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뭐 개딸이니 해가지고 지지하지만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딸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을 하고 개혁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글자 그자로 그 더불어민주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시고 이재명을 호위하는데 앞장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개딸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개딸들과 그들의 지지 세력이 아무래도 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한 겁니다. 저 스탈린이 소련을 개고할 때 5% 정도의 지지 세력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40%라면은 저들은 완전히 당 장님이 무슨 짓을 해도 하듯이 마음 놓고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우려스러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 세력이 과반수가 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오산이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뭡니까? 상점이 다이소가 있죠. 다이소가 우리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침투하는 저거 통로가 아닌가는 그런 의심을 한번 삽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생활품을 다이소에서 많이 사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아마 월마트 이런 쪽에 이 다이소 상품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의 심리를 환심을 사는 하나의 이 정치적인 목적이 이야기에 깔려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에어라고 저는 하는 데 대해서는 머뭇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소를 그거 하면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의견을 모읍시다. 그만큼 우리 소비자 대중에 지금 침투하는 하나의 침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인 집단에는 저 공자학원 학생들과 학자한테는 공자학원이 있고 이런 소비자한테는 다이소가 있고 또 부정선거를 합세 가져오는 데는 그 공무원이나 뭡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 있죠. 관광객을 가면 반드시 그 관광 장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정치 선전할 수 있는 장소를 꼭 간대요. 가가지고 선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침투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바로 6.25 때 그들이 총칼로 우리한테 들이닥쳐가지고 통일을 못하게 했던 거 이상으로 중요한 우리 그런 침투 현재상 뭡니까 전자식 과정 이런 전자정보시대의 방법이다 이런 전쟁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깊숙이 알고 우리 이 친지 자식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단히 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스탄 대사의 방문을 앞서서 과거 메카도 장군이 노량진 일대 한번 전선을 그 당시에 이제 한강을 도하기 전에 어떤 그 작전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노량진 일대를 이제 시찰을 하는데 어떤 병사가 그 참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위에 상관이 철수하는 명령이 없었다. 아니 다 철수하고 다 갔는 지가 얼마나 되는데 없다는 얘기가 혼자 있는 건 무슨 배짱이요? 뭐 이런 얘기 얘기하니까 아니요 나는 상관이 지시가 없으면 철수를 안 합니다. 그 단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국회를 무찌르기 위해서 호롤탄신으로서 전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타전을 했습니다. 미국 본부와 메카도 일본 사령부에 타전해서 그래서 3년의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몰산대사 왔을 때 저 노량진에 있던 그 병사와 같이 그분한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우리가 애국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제 말을 접근합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네, 우리 자유소 국민운동본부의 이도 이사장님께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또 우리 멸공을 위해서 우리
메가더 장군의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시찰하러 왔을 때 그 사병의 얘기서부터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두호 이사장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